안녕하세요. 리프트오프의 오상훈입니다. 2021년에 리프트오프 시즌 1을 하고 3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애플 팟캐스트에 있지도 않아요. 이제 파티라는 서비스에서 저희 팟캐스트를 올렸다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되고 저희 녹음 파일들도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었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리프트오프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컨셉은 학부생 디자이너의 성장기입니다. 뭐 제가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평가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디자인의 가치를 사람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좀 강했습니다. 일단은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강했고요. 그래서 이제 리프트 오프를 종환이라는 친구랑 같이 시작을 했었고, 시즌 1은 그래서 같이 이제 했었어요.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서로 하면서 서로 주제를 가지고 와서 대화를 했었고, 그때 했던 이야기는 이제 뭐 진짜 학부생 수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뭐가 있었을까? 나 기억이 안 나네요. 팟캐스트. 막 책임감과 부담감 사이 디자이너의 선택. 완벽주의 디자이너가 눈치를 많이 보면. 그리고 개발자들이랑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거. 약간 진짜 학부생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보다 빨리 뭐 나이와 상관없이 되게 빨리 디자이너로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학부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된다면 땡큐인 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리프트 오프 시즌 1 첫 에피소드에서 왜 시작을 했냐라는 질문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어, 항상 이제 무언가를 제가 하면은 같이 할 사람을 찾습니다. 일단은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느껴요. 좀 꾸준히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팟캐스트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그때는 이제 종환이라는 친구와 함께 했었는데, 이걸 내가 혼자 잘 할 수 있을까? 꾸준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 글 같은 거 이제 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을 적는 것도 너무 큰 스트레스, 그러니까 압박감이 강하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는 그래도 약간 그냥 뱉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마저도 시즌 1에서는 편집을 어떻게 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되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나마 좀 말로 기록을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내 경험을 공유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에, 네,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당시엔 제가 사회복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체복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뒤로 바로 한 2년 뒤에 이제 학교로 복학을 하고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이 되기 전에 이제 졸업학년이죠. 졸업학년이 되기 전에 휴학을 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졸업을 진짜 빨리 하고 싶었어요. 현업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일까요? 뭔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큰 생각은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연한 꿈으로 해외 인턴십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어떻게 해외 인턴십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해외 인턴십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되게 빨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학년 끝나고 가셨나? 1학년 끝나고 가셨나? 어,
와, 어떻게 갔지? 물론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노력도 진짜 많이 하시고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배가 너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배 아프고 가고 싶었는데도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뭐 언어 장벽도 있는데 기회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 교환학생을 가야겠다 하고 이제 제 친형이 밴쿠버에 있는데 밴쿠버로 가야겠다. 돈이 좀 덜 드니까 그러면 형이랑 같이 있으면 돈이 덜 드니까 아, 떨어지고 아, 홍콩을 가야지. 아니, 홍콩을 가야지가 아니고 홍콩만 붙었어요. 홍콩만. 뭐 안 되면 다른 데라도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근데 이제 아무튼 영어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저는 이제 프랑스 기반의 국제기구에서 인턴십 오퍼가 들어와서 네, 8개월 동안 프랑스에서 인턴을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하고 계약 연장 6개월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인턴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엔 지금 어, 디자이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제 팀에서.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고, 아, 좀 3년 전보다는 내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아, 내가 지금 하는 고민들을 공유하고, 내가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내가 또 헷갈리지 않게, 뭔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인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기록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뒤로 링크드인에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아, 왜 인터뷰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팀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적었고요. 뭐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적으면은 나중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냐? 얼굴 드러내기는 좀 그렇고요. 남는 게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디자인 할 줄 아는 거? 그나마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사람한테 토론할 수 있는 게 디자인 뿐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죠. 그거밖에 없었고요. 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막 뭐 효소 공부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진짜 디자인에서 영향을 누군가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항상 그 흉내만 내왔습니다. 난 진짜 뭣도 없는데 영향을 어떻게든 주고 싶어서 혼자 안 될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제 자기소개가 늦었는데 일단 자기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에서 디자인 컨버전스를 이제 전공하고 있고요. 어, 학교 들어온 지 이제 6년째입니다. 뭐 휴학을 군 휴학 포함해서 3년을 했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턴을 6개월 동안 했고 그러니까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 소개는 링크드인 링크를 걸 수 있으면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안 하다가 또 돌아왔냐. 좀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내가 이걸 왜 지금 해야 될까? 왜 팟캐스트를 이 바쁠 때 시간을 좀 쪼개서 왜 해야 될까? 저 하고 싶은 거 진짜 많거든요. 음악도 하고 싶고 하고 있고요. 뭐 디제잉도 좋아하고 뭐 운동도 좋아하는데 팟캐스트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왜일까? 뭐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아까 그 문장도 그러니까 친구 중에 뉴스레터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화를 막 많이 깊게 해본 건 아닌데 왜 뉴스레터를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셜 미디어에다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세상에 공유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었더라고요. 그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뉴스레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 제가 커뮤니티를 좀 쌓아온 과정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얻었던 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스스로와 말하면서 좀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 무엇보다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학교 서울 캠퍼스에 건축학과에 이제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있으신데요. 제 롤모델까지는 아니고 참 많이 롤모델 맞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배울 점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되게 건축을 재밌게 뭐 도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셜록 현준이라는 채널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이제 학교에서 하시는 특강을 듣고 왔어요. 근데 그분 유튜브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 자기 전공에 대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와닿게 일반인들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멋있었어요. 재밌었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건축 전문가가 된 것 같다. 진짜 교양이 쌓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떤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겠냐면 이제 그냥 뭐 출퇴근길이나 그냥 심심할 때 가볍게 들을 수 있고 교양을 쌓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좀 이제 같이 추가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미 디자인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이 진짜 많으시고 아마 그분들이 팟캐스트라는 컨텐츠를 제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아, 이런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했는데 라고 같이 토론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후배 디자이너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재생산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조회수 많은 거 안 바랍니다. 그냥 저번에 3년 6개월 전에 시즌 1을 했을 때요. 어, 회차당 200회 이상은 재생이 됐었어요. 저 그냥 그 정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친구들 들어주고 그냥 교양처럼 듣는 거. 디자인 전공 아닌 친구들도 진짜 많이 들어줬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다들 바쁘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팟캐스트에서 유명한 그 이상민 디자이너님, 뭐 오피스 아워처럼 내가 막 그렇게 전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짱짱한 게스트들도 부를 수 없겠지만은 제 주변에 좋은 분들 많거든요.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아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이런 곳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좋은 거는 좋을 것 같다 싶은 거는 제 멘토들에게 닿는 겁니다. 뭐 교수님이 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교수님이 이걸 하면서 아,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할 수도 있고 뭐 제 후배님들한테 들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제 목표예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일단 혼자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 뭐죠? 그 모니터링이 가능한 마이크를 쓰고 있고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좀 오글거려요. 그리고 한 번은 팟캐스트 이제 저번 시즌에 이제 3년 전에 하고 녹음을 하고 내가 편집을 하는데 아, 내 목소리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얘 왜 이렇게 멋있는 척하지? 싶고 일단 좀 조용히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오글거려져요. 아, 얘 왜 이렇게 멋있는 척하지? 싶고 약간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혼자 하는 거라 지금까지 이제 같이 하는 분이 계셨는데 티키타카가 안 되지 않을까? 너무 혼자서만 떠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뭐 디자이너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제목이 그렇잖아요. 디자이너 성장기 리프트 오프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 가치를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스트들도 좀 부르고 싶고요. 앞으로 어, 좀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제 목표입니다. 하다가 멈추고 싶지 않아요.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그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뭐 좋아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그런 거 보면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항상 이제 제 친구, 제 부모님 그렇게만 이제 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시는데 한 번씩 그래 저번 시즌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조회수 막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하면은 이분 내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들었겠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 다음 회차 녹음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8회, 9회 정도밖에 안 했지만요. 그래서 참 많은 반응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뭐 괜찮아요. 네, 반응해 주셔도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라디오가 아니라서 음악 같은 것도 없어요. 뭐 이제 오프닝 곡, 클로징 곡 다 제가 이제 샘플링 하는 거기는 한데 그 중간에는 음악이 웬만하면 없잖아요. 나 그래서 이거 라디오보다도 재미없을 것 같고 걱정입니다. 그래도 네, 지켜봐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할 생각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주 1회 업로드를 목표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총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이 사용자 경험 디자인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건 브랜드 경험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경험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도 사용자 경험 쪽이고 그래서 약간 이런 디자인의 방법론적인 거를 좀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 왜 이 질문을 해야 됐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항상 이제 제가 되게 따르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현업에 있는 경험이 되게 뭐 길지도 않고, 뭐 좀 딸이 뭐 산학 협력도 하고 뭐 했지만은 학교랑 멀어질수록 왜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뭐 디자인 알바를 하든, 뭐 디자인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것 같고요. 뭔가 뭐 디자인 알바를 하든, 제가 지금 인턴십을 하든, 어쨌든 저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맞는데,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설득해야 될 사람들도 너무 다양하고요. 점점 왜에 대한 타당성보다 누군가의 의견에 휘둘리기도 쉬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를 붙잡아줄 교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이런 논리성이나 어떤 타당성이 없으면은 그냥 구색 맞추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학교에서 UX 관련된 수업에 과제를 할 때 항상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은 못했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작업들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시간을 써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현업에 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또 영어로 일을 하는데 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개발자분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기획자분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은 맞네요 라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초반에. 그런 제가 스스로 무기력하고 교수님한테 죄송했어요. 네. 제가 막 그렇게 뭐 바른 학생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그 방법론을 내가 세계에 펼치지 못하다니 라는 생각이 좀 교수님한테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팟캐스트에서. 사실상 이제 뭐 전체적인 건 디자인 띵킹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좀 UX적인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혹은 인덱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어, 설문지 돌리잖아요. 뭐 이제 뭐 한 몇십 명한테 돌리고 몇백 명한테 돌리고 할 때 어떤 질문을 적어야 하는가,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 이제 뭐 약간 제 관점으로 제 경험을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무드보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뭐 시나리오 보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시나리오 보드 뭐 그 그림으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시나리오를 그림을 그리는 거죠. 뭐 내가 손 그림 왜 그리냐. 물론 요즘 AI로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지만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에 대해서 좀 타당성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이 길었네요, 제가.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마인드셋이에요. 어, 쉽게 말하면 이것도 두 개인데요. 내적인 거랑 외적인 거입니다. 내적인 거는 내 루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디자이너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하는가. 되게 되게 내적이죠. 너무 개인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어졌어요. 뭐 일도 여러 개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풀어서 말했지만은 그냥 개인 사업도 하고 싶고 회사 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부업도 하고 싶고 팟캐스트도 하고 싶고 다 하면은 무언가를 꼭 놓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없으면은 작업에 다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저 교수님한테도 혼났었고 어 친구랑 같이 작업하면서도 느껴요. 여유가 없는 친구는 디자인이 달라요. 그 디테일이 평소보다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바쁜 나의 상황에서 나를 방어하는 방법. 뭐 정답은 모릅니다, 저도. 그냥 제 경험이고요. 뭐 루틴으로서 나를 지킬 수도 있고 또 타인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있어요. 뭐 인간관계도 고민이거든요, 사실. 뭐 사실 다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저보다 사회를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10년, 15년 전부터 15년은 아니네요. 네. 그때부터 내가 친구 이런 거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항상 고민이었어요. 항상 힘들고. 이제 그게 제 일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개인적인 마인드셋을 좀 공유를 하고 싶고요. 이제 외적으로는 뭐냐? 약간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자인과 팀플 진짜 많거든요. 뭐 당연히 디자이너 분들 아실 거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뭐 같은 디자이너 분들과의 팀도 있겠지만은 개발자들 뭐 개발자를 하면 뭐 이제 진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하드웨어 개발자들이랑 소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네. 들으시는 분 중에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소통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제 경험, 제가 곤란했던 경험, 어떻게 하면 더 나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런 거 좀 물어보고 다니면서 좀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셋, 좀 이런 걸 외적으로, 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가? 어땠는가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 띵킹 중에 이제 UX 디자인 방법론, 두 번째는 이제 마인드셋, 자, 세 번째는 바로 디자인 교양입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디자인 띵킹이죠. 어, 옛날은 아니고요. 팟캐스트를 끝내고 나서, 시즌 1을 끝내고 나서 뭘 했냐면은 창업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할 아이디어는 없었고요. 물론 아이디어는 계속 찾아 나가는 거겠지만요. 비즈니스 돈 되는 거 뜯어보기라는 컨텐츠를 블로그에 연재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못했어요. 한뭐 10개 내외였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독서실 사업을 하는 모 기업이 뭐 어디를 인수했대요. 근데 왜? 왜 인수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 나가는 매거진이랄까요? 글이었어요. 그래서 돈 떼는 거 뜯어보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디를 인수했으면은 일단 애초에 독서실이라는 걸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도 신기한데 뭐 돈이 얼마나 된다고 다른 회사를 또 인수할까요? 하려는 게 뭘까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비단 저라서 궁금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누구나 돈 되는 거에 관심 많거든요. 그리고 왜 이쁘지? 이런 것도 고민하실 거고 저거 왜 저렇게 만들었지? 이런 거 고민할 것 같아요. 하시겠죠?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경제학자 아니더라도 뭐 뉴스 보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뉴스 보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찾아보잖아요.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비즈니스에 포함된 어떤 디자인 이야기 제가 풀어서 좀 말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교수는 아니잖아요. 제가 똑똑하진 않은데 제 견해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파리에 살다 왔으니까 뭐 에펠탑에 숨겨진 UX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뭐 구글, 뭐 구글의 뭐 UX 디자이너의 이야기. 아, 주변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구글은 어떤 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나의 분석, 내 생각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라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왜 재밌냐면은 이 필드에 미대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심리학과도 계시고요. 공대생도 있어요. 뭐 그 HCI라고 UX 그러니까 유저 익스페리언스의 좀 그 상위 버전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인가요? 그거거든요. 그럼 이제 공대생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랩실에 HCI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필드에 디자이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너 디자인하면 그림 잘 그리겠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난처합니다. 사실 저는 마켓 UI 쪽보다는 좀 더 기획하고 사람들 인터뷰하고 저거 왜 저렇게 배치했을까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문과도 있어요. 이제 UX 라이팅이라고 뭐 토스가 진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좀 글을 적어야 되는가 사용자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거는 좀 일반인 분들도 교양처럼 들으면 참 괜찮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뭐 진짜 사소한 이야기 뭐 예를 들면은 역사 이야기든 뭐 박물관에서 들은 이야기든 들었을 때 그거를 소개팅에서 이야기할 생각부터 해요. 좀 아는 척하기. 제가 그렇다고 허세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재밌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오디오 안 비게 할 수 있는 말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 걸 듣고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은 제 생각을 듣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고 그걸로 또 새로운 생각을 생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번갈아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 1회씩은 무조건 올릴 거고요. 항상 이제 그 팟캐스트를 보시면은 그 이번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제목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좀 태그처럼 해가지고 시즌 1처럼 제가 누구에게 추천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태그를 좀 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는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끝을 내보고 싶습니다. 왜 하냐? 이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그러니까 제 주변에 취업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 좋은 곳 간 친구들도 많고요. 어, 멋있어요. 멋있고 부럽고 그만큼 당연히 다들 열심히 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다들. 저는 그거에 비하면 열심히 안 하거든요. 진짜 꼼수만 쓰는 것 같고 그냥 이 웃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고 운만 좋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제 주변에서 진짜 제가 그런 말 많이 듣긴 해요. 뭐 빨리 뭐 네 길을 찾아라. 뭐 이렇게 팟캐스트 하고 뭐 음악 같은 거 할 시간에 더 디자인에 집중해라. 나는 집중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 짱짱한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제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멋있잖아요. 명함도 뿌리고 뭐 자, S전자에서 입사했을 때 뭐 황금 명함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뭐 회사 복지 짱짱하고 참 좋죠.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사가 들어가면은 마라톤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마라톤을 진짜 좋아하고 잘 뛰고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못 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나?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다. 회사 가면은 마라톤에 집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참 오만한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어, 지양합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번 학교 연사로 오신 구글 디자이너님, 유퀴즈 나오신 그분한테 들은 건지 누구한테 들은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유현준 교수님일 수도 있고. 근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보다 워크 위드 라이프를 지향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과 삶의 분리를 못해서 막 힘들고 예민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살이 50kg까지 빠졌어요. 제 키가 173인데 그렇게 빠졌어요. 뭐 175라고 합시다. 참 많이 말랐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밤낮 없이 일해라 이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참 프랑스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물론 프랑스 사람들 되게 게으르다라는 편견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텐데 꼭 막 이렇게 정시에 출근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 이제 책임감의 문제일 수 있죠. 정시에 출근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늦게 오면 늦게 온 대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빨리 집을 가서 뭐 애가 있으면은 애를 보고 뭐 집안일을 하고 하다가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퇴근했다고 해서 내가 이 일에서 벗어나야지 라는 일을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고 제가 지향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내가 이 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면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는 입시 미술만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학생회를 하면서 제 학교가 이제 약간 이과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예체능이 한 학년에 제 기억에는 진짜 5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학생회를 하면서 혼자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파워포인트도 잘 이제 못 만질 때잖아요. 사실 고등학생 때면은 뭐 그때 이제 지금처럼 뭐 망고보드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도 있고요. 이걸 결과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누군가 해주는 칭찬. 물론 이제 칭찬에 기대어서 했으면 안 됐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밤을 새도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겁게 학교를 가고 디자인을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작업들을. 근데 언젠가부터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도 즐거웠어요. 밤새는 것도 즐거웠고. 근데 유독 특정 학기가 그랬어요.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공통점이 뭐였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 전 학기에는 놀면서 되게 즐겁게 했는데 학점이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잘 나왔어요. 학점도 많이 들었는데도 잘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밤을 새도 너무 힘든 거예요. 밤을 안 새도 힘들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학점도 즐기면서 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더 적게 수업을 들었는데도 학점이 낮게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 교수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즐기면서 해야 잘할 수 있다라고. 뭐 회사에서 어떨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창 시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부를 하면서 참 즐기지 않았을 때 그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난 내 삶을 챙겨야 돼. 나 마라톤 준비도 해야 되고 보디빌딩도 해야 돼. 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디빌딩도 해야 돼라고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쫓기고 살 더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일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재밌게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내 삶 속에서도 계속 그게 생각나면 좋겠어요. 어, 근데 어쩌다 이 얘기 나왔을까요? 이제 뭐 제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은 내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들고 있잖아요. 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사 들어가면 마라톤에 집중해야지. 일과 삶을 분리하려고 하면은 저 스스로 그냥 회사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인턴 생활 동안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부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회사에서 무언가를 가치를 창출해내고 배울 게 있어야 돈도 많이 나중에 버는 거 아닐까요? 어딘가에 스카웃 되고 이직을 할 때도
그때 그 프로젝트 어떻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아, 뭐 시키는 대로 했어요. 라고 당연히 말은 안 하겠지만은, 어, 내가 뭐 이런 가치로 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안 됐고, 아, 참, 이런 거 아쉽지만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어떤 내 진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의 부속품이 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사람 되고 싶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막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인스타그램 만드는 거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이 왜 문화냐라고 하면은 사람들 뭐 다 카카오 스토리 하고 페이스북 하고 하다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이제 뭐 되게 뭐랄까요? 옛날에 뭐 일기장처럼 쓰고 사진 정방음만 되지 않았었나? 옛날엔 1대1 비율로만 됐었는데 그런 형식에 맞춰서 하고 누가 사진을 정방향으로 찍나요? 그 전에는 다 뭐 황금 비율 맞추려면은 딱 그 4대 3인지 16대 9인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정방향으로 하고 또 스토리 생기고 나서부터는 또 난 세로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항상 가로로 찍었지. 이제 근데 세로로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그에 대한 그런 구도도 나오고 세로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리면서 볼 수 있는 거 쇼폼 컨텐츠가 이제 또 뜨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문화를 만든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고 물론 옛날에도 카카오 스토리 있을 때 인증샷 찍었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요. 뭐 인증샷을 찍고 뭐 스토리 태그라는 걸 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어 뭐 코로나 때 뭐 본디라는 앱이 있었죠.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받고 진짜 그 사람들의 제스처까지도 바꾸는 것 같아요. 뭐 음식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킨다. 스토리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부메랑이라는 곳으로 손가락이 간다. 부메랑도 옛날 말이지 사실.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는 좀 그런 거기까지 가는 제 기록의 일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 바람이지만은 팟캐스트 시장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바람이에요. 이대로 팟캐스트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뭐 근거는 없어요. 그냥 느낌이. 팟캐스트 뜬다 뜬다 했다가 다시 졌잖아요, 지금. 누가 팟캐스트 들으니까 지금 이거 제 거 들으시겠죠? 네. 어, 요즘은 너무 쇼폼 컨텐츠도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제 긴 따분한 걸 듣고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어, 클럽하우스도 망했잖아요. 진짜 빠르게 망했잖아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망했잖아요. 앞으로 커질지 작아질지 모르겠어요. 이 팟캐스트란 시장이. 근데 어쨌든 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이 팟캐스트에 담을 거고 그건 제 스스로 성장에 도움이 될 거고 정말 가능하다면은 다양한 분들을 좀 알게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 이야기를 이 또 내용에 담고 싶고 또 다 들으시는 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정말 새로운 가치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게 또 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첫 주차 프롤로그가 끝났고요. 순 녹음 분량이 지금 한 45분 정도 되는데 또 이제 이걸 편집하다 보면은 30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힘드네요. 일단은 코로 숨을 못 쉬겠어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코로 숨을 못 쉬겠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간지러워져요. 혼자 말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프롤로그니까 이번 주에 올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부탁드리고 에피소드 저장도 해주시고 재생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고 추천도 좀 해주세요. 네, 리프트오프의 오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